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가 인도에서 치러졌습니다. 어디 사람이 사는 거면 2km 안에 투표소가 있어야 돼요. 단독 과반에 실패를 했어요. 이겼는데 이기지 않는, 쳤는데 조금 이긴 듯. 근데 이제 결과를 까보니까 완전 대반전. 알아뒀다 어디서든 써먹으면 좋을 글로벌 선거 이야기, 선거의 승패를 가르는 결정적 한방을 알아보는 시간이죠. 선거열전 매치 포인트. 안녕하세요. 진행을 맡은 허준입니다. 세계 최대 인구, 세계 최대 선거 규모, 세계 최대 민주주의 선거가 인도에서 치러졌습니다. 네, 4월 19일부터 6월 1일까지 무려 6주 동안 7차례에 나눠서 인도 총선이 진행이 됐는데요. 그 결과 모디 총리가 3번째 연임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생생한 인도 총선 이야기, 오늘은 특별히 2분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에서 오신 니디 씨, 그리고 인도에서 총선을 직접 취재하고 오신 세계일보 이지한 기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6주 동안 펼쳐졌다는 게 인도가 정말 크긴 크고 많이 살긴 많이 사는구나라는 게 느껴지네요. 맞아요. 인도가 이번에 일어난 선거도 그렇고 가장 크고 규모도 크고 비용도 엄청 많이 드는 선거라고 하더라고요. 약간 지리적으로 보면 인도 범위가 굉장히 넓잖아요. 네네. 그래서 다양한 지형도 거기에 있는 건데 여기에 인도 법적으로 보면 어디 사람이 사는 거면 2km 안에 투표소가 있어야 돼요. 그럼 어디 산 위에 사는 사람을 위해서 거기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도 많이 들고 그러면 비용도 많이 들고 이런 것 때문에 규모도 굉장히 커요. 그 어마어마한 땅 크기에 2km보다 하나씩 투표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규모가 어마어마해요. 이 기자님은 어디를 주로 취재를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18일부터 24일까지 한 일주일 일정으로 뉴델리랑 뭄바이에 있었어요. 그래도 가장 인구가 많은 쪽에. 네, 일부러 이제 대도시 위주로 가서 투표소에서 직접 이제 투표하고 나오는 인도 유권자들한테 누구 찍었어? 그래서 왜 찍었어? 막 이렇게 물어보고. 네. 출구조사를 하셨군요. 네네, 사실상 출구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투표하고 나올 때 확인 절차 있다면서요? 이제 투표를 하기 전에 이렇게 보랏빛 잉크를 1차로 검지 손톱에 그어줘요. 네. 그게 뭐냐면 중복 투표를 막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이제 고안된 방식이거든요. 맞아요. 네. 이 잉크가 특수 잉크예요. 네. 그래서 4주에서 5주 정도 안 지워져요. 4주 동안 안 지워지는 뭘 해도 안 지워져요. 찐해요? 네. 그래요? 길게 보여요. 왼손 엄지손가락. 무슨 빛을 비춰야 보이는 게 아니라 그냥 아니요. 시각이 보라색으로 네. 보여요?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인구가요 14억 명, 인도의 이번 총선 유권자 수가요 9억 7천만 명입니다. 거의 10억 명에 육박하는데요. 4월 중순부터 44일간 진행된 투표 결과가 6월 4일에 발표가 됐죠. 네, 인도는 의원 내각제 국가인데요. 선거를 통해서 록사바, 연방 하원 543명을 선출해서 그 다수당 대표가 총리에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 하원 의원의 임기는 모두 5년이라서 이번에 뽑힌 의원들은 2029년까지 재임합니다. 이번 총선 결과 출구조사와는 달리 야권연합이 전체 543석 중 200석을 넘게 획득을 했습니다. 결국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총리직을 그대로 유지하는 데는 성공했는데요. 2014년 집권 이후에 처음으로 단독 과반에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이겼는데 이기지 않는 그리고 아. 야당인 컨그레스에서는 59석을 차지하게 됐어요. 그래서 쳤는데 조금 이긴 듯 막 이렇게 미묘하게 분위기가 진 건데 진 게 아니고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닌. 네. 사실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 이 기자님이 아까 얘기하신 당연히 모디 총리가 네. 압승할 거라는 예상 많이들 했는데 선거 그 결과들 이렇게 보면서도 기자님 10명 중에 8명이라고 하셨거든요. 이 정도면 300석, 400석 나왔어야 되는 거거든요. 네, 실제로 이제 출구조사에서도 모디 총리가 있는 BJP가 30석 그렇게 예상된다라고 나와서 저도 사실 기사를 좀 미리 그런 방향으로 써놨었거든요. 근데 이제 결과를 까보니까 완전 대반전이었었죠. 네.
10년 넘게 집권을 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대단한데 모디 총리가 인기가 굉장히 높은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네. 현장에서 직접 총선을 취재한 기자님이 보기에는 모디 총리는 왜 인기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한 50명 가까이 이제 유권자들을 인터뷰했는데 가장 간단하게 너무 잘 살게 됐다는 거예요. 인도가? 네, 그러니까 경제 발전이죠 결국은. 이제 2013년에 어떤 리포트를 보면 인도가 취약 국가 5위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은 GDP가 굉장히 성장을 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지금 경제 규모로 봤을 때 5위 안에 들어갔죠. 그쵸? 전 세계 경제 네, 규모. 네. 이렇게 인도가 비약적인 발전을 한 데에는 모디 총리가 소통에 있어서 굉장히 전문가다.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73인데요 올해로. SNS를 엄청 잘 활용하세요. 그래요? 네, 저 X 트위터 팔로워가 9,930만 명에 이르는데요. 팔로워가 1억 명 가까이 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은 정치인입니다. 근데요, 네. 이겼는데 이긴 게 아니에요. 왜냐? 압도적인 승리를 하지 못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인기가 좋고 그렇게 소통도 잘하셨는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인도 경제가 엄청 성장을 많이 네네. 하고 GDP도 엄청 올라가긴 했지만 소득의 40% 정도가 소위 1%한테만 있다고 네. 그런 이야기가 많아요. 사실 모디 총리는 언론을 장악한다는 비판도 받고 있어요. 국경 없는 기자회가 발표한 세계 언론 자유 지수에서 인도는 180개국 중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고요. 친정부 성향의 기자들이나 언론에는 굉장히 마음껏 취재해라. 그쵸. 써라. 하지만 네. 그렇지 않은 기자나 언론은 통제를 하는 모습들을 네. 좀 보이고 있군요. 네. 혹시 취재를 하시면서 이런 점들이 있었는데 내가 좀 이야기하지 못했다. 기사로 쓰지 못했다. 이런 것들도 있나요? 저는 사실 가장 놀랐던 게 이게 제가 누굴 뽑았어? 그리고 왜 뽑았는지 그 지지하는 이유를 설명해줘라는 게 사실 한국에서는 굉장히 민감하죠. 네, 네. 정치적 의견이잖아요. 근데 정말 거리낌 없이 그리고 논리적으로 많은 유권자들이 자기 의견을 개진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런 건강한 토론 문화, 그게 바로 건강한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생각을 해서 인도인의 피에는 그런 토론에 대한 본능이 내재돼 있고 네. 인도인의 피에는 그래서 민주주의가 흐른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토론에 피가 흘러요? 네. 인도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네.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본인 의견을 주는 것도 네. 좋아하고 그래서 아. 인도 사람들이 말이 많다고 유명해요. 또 제가 또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또. 그 나라 가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또 이제 입이 즐거운 순간 아니겠습니까? 니디 씨가 추천하는 인도 가면 이건 진짜 한번 먹어봐야 된다. 인도 가시면 파니푸리를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파니푸리. 약간 동그랗게 있는 풀이에 중간에 물을 이렇게 섞어서 먹는 음식이거든요. 뿔이요? 뿌리 비유 알아요? 풀이라고 하거든요. 아 풀이라는 과일 같은 거예요? 빵. 약간 튀긴 빵. 네. 그거 육수를 여기다 넣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마셔요? 냉면 같이 맞아요. 먹어요. 그냥 아 빵하고 같이? 한 번에 그냥 딱. 오늘 두 분 덕분에 인도 이야기가 정말 풍성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도 감사하고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하세요.